안녕하십니까. APSM 연구실 석사과정 이준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코드 트레이닝입니다. 먼저 코드 트레이닝의 간단한 컨셉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트레이닝은 피처셋을 각각 둘로 나누어 각각의 클래시파이어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드된 데이터를 각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여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언레이블드된 데이터를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 클래스를 예측하여 레이블드 데이터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레이블드 데이터로 변경시켜 나가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코드 트레이닝을 구성함에 있어 사용한 패키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데는 랜덤과 numPy 함수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코드 트레이닝이라는 게 알고리즘의 결합이기 때문에 각각의 알고리즘은 사이킨런에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나이브 베이지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데이터 생성을 위해서 이런 패키지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코딩한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고리즘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블드 데이터의 크기는 L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unlabeled 데이터의 크기는 U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unlabeled 데이터를 뽑아내서 레이블드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unlabeled 데이터를 구성하는 풀이 필요한데, 그 풀은 U'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번의 이터레이션을 수행하면서 각각 레이블드 데이터로 클래시파이어 1, 그리고 레이블드 데이터로 클래시파이어 2를 각각 학습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unlabeled 데이터의 풀이었던 U'에서 P개만큼의 포지티브 클래스와 N개의 네거티브 클래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은 클래시파이어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레이블드 데이터로 추가를 하고, 그리고 줄어든 풀의 개수만큼 다시 채워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 알고리즘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였고, 원래는 그 나이브 베이지스 클래시파이어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알고리즘인데,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클래스 1로 레이블링할 개수 P, 그리고 클래스 2로 레이블링할 개수 N, 풀의 크기 U, 그리고 반복 개수 K,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기존의 코드 트레이닝 패키지와의 차이점은 레이블드 데이터로 변경될 unlabeled 데이터를 클래스의 일치 정보가 아닌 분류 확률을 기반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코드 트레이닝 알고리즘 코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와 케이스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코드 트레이닝은 클래스 객체로 설정을 하였고, 그래서 한 블럭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받은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각각 저장을 시키는 이니셜라이즈 구간입니다. 여기서 CLF1은 첫 번째 클래시파이어, CLF2는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하이퍼 파라미터 4개에 대해서 인풋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전부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설트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함수 부분입니다. 먼저 제가 데이터를 정의를 할 때 unlabeled 데이터는 클래스 정보가 -1인 걸로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unlabeled 데이터의 정의는 클래스의 정보가 -1인 경우를 unlabeled 데이터로 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U 프라임, 그러니까 풀은 unlabeled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unlabeled 데이터를 랜덤으로 섞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u의 크기로 u'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u'이 정의된 것만큼 그것을 unlabeled 데이터에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unlabeled 데이터를 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클래스 정보가 -1이 아닌 경우는 labeled 데이터로 정의하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K번만큼 반복을 하면서 unlabeled 데이터를 labeled 데이터로 변환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labeled 데이터들의 정보를 통해 각각의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 학습된 결과로 unlabeled 데이터를 인풋시켜서 각각의 클래스를 예측하게 되고, 그리고 추가로 각각의 클래스를 가질 확률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클래스의 예측 클래스가 다른 경우에는 이 값들을 분류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의 인스턴스 확률은 다 0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각 클래시파이어에서 클래스 0와 클래스 1이 될 확률이 높은 상위 n개와 p개를 각각 클래시파이어별로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추출된 개수는 2n 플러스 2p만큼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각각 n과 p를 구분하여 리스트화하고, 그리고 소팅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클래시파이어에서 분류 확률이 높은 것을 뽑아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 인덱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인덱스를 제거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출된 인덱스에 인덱스 라벨링을 하는 과정인데, 포지티브가 클래스 1에 대한 확률이 높은 인스턴스들의 인덱스였고, n이 클래스 0로 할당될 확률이 높은 인스턴스의 인덱스였기 때문에 각각의 인덱스에 클래스 1과 0을 정의하게 됩니다. 레이블링 된 인스턴스를 레이블드 데이터에다가 추가를 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u'풀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레이블드 데이터로 변경된 놈들은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풀에서 제거시키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 u'풀에서 빠진 만큼 다시 unlabeled 데이터를 채워 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빠진 만큼을 다시 채워 넣는 과정을 이 블락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과정을 K번만큼 반복하는 이 while문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레이블드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레이블드 데이터로 최종 모델을 핏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의 예측 확률을 합쳐서 클래스를 예측하는 블락입니다. 이 블락은 클래시파이어 두 개를 통해서 예측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각각의 분류 확률을 비교해서 분류 확률의 합이 높은 쪽으로 클래스를 할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블락을 설정했습니다. 당연하게 각각의 클래시파이어가 동일한 클래스로 예측을 한 경우에는 그냥 그 예측된 클래스를 최종 클래스로 예측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확률을 뽑아내서 그 확률의 합이 클래스 1이 높은지 클래스 0이 높은지를 확인하여 최종 클래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실은 뭐 크게 필요 없는 과정인데 제가 실험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단일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를 다 사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우수한 클래시파이어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실험을 진행한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는 make classificat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생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은 인스턴스의 총 개수, 그리고 피처의 개수, 그리고 피처 간 콜리션을 가지는 피처의 개수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informative라는 파라미터가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는 피처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저는 이제 n redundant라는 하나의 파라미터로 정의해서 동일하게 주었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n redundant와 n informative가 팀의 합이 피처의 개수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값을 정의하실 때는 이 값의 2배가 피처의 개수보다는 작도록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이블드 데이터의 퍼센테이지에 따른 퍼포먼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레이블드 퍼센테이지라는 파라미터를 정의하였고, 여기 정의되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데이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unlabeled 데이터는 클래스를 -1로 정의한 것들이다 라는 것으로 알고리즘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생성할 때 unlabeled 데이터의 클래스 정보는 다 -1로 설정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레이블 퍼센트에 따라서 데이터의 양이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클래시파이어에 들어갈 피처들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나누는 과정에서는 그냥 반반 나누어서 x1 그리고 x2로 정의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코트레이닝의 성능평가에 앞서가지고 레이블드 데이터만을 가지고 단일 모델을 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한 블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지스틱, 나이브 베이지스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이렇게 세 가지 단일 모델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 제가 여기서 이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사실 이제 패키지의 코트레이닝을 보면 단순히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에서 예측한 클래스의 정보가 일치하면 그것들을 레이블드 데이터로 변경시키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각각이 클래스로 정의될 예측 확률을 보고 그 예측 확률이 가장 높은 순으로 레이블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분류 확률이 리턴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3개의 알고리즘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단일 모델에 대한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코트레이닝을 해서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를 조합해서 진행했을 때 조합해서 unlabeled 데이터를 labeled 데이터로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아까 알고리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의 결과를 모두 사용해서 최종 예측을 하는 경우, 그리고 최종 예측은 첫 번째 클래시파이어만 사용했을 때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수행하였고, 그것을 수행하게 되면 각각의 그 알고리즘별로 두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후에 최종 결과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그 단일 모델의 결과에 비해서 코트레이닝 결과가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인포메이티브한 피처의 개수가 이제 일정한 숫자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들을 나눠 가지면서 각각의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그리고 두 가지 이유는 단일 모델 간의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그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달라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성능을 예측하는 그런 최종 성능을 예측하는 그 내용을 추가를 하였고, 그리고 그 인포메이티브한 피처를 나눠 가져서 생기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PCA를 적용해서 새로운 피처셋을 구성해서 코드 트레이닝을 수행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접근해 보았습니다. PCA를 통해서 PC를 피처 수만큼 생성하고 그 피처 수만큼 생성된 PC를 X2, 즉 클래시파이어 2가 사용하는 피처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그 모든 피처를 클래시파이어 1이 사용하도록 할당을 하여서 코드 트레이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이 블락은 PC를 통해서 피처 수만큼 PC를 추출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각각 아까 전에 위에서 평가했던 것처럼 클래시파이어의 조합을 피처만 변경해서, 아까 전에 피처를 반씩 나눠 가지는 방법에서 하나는 all feature, 그리고 하나는 PCA에서 나온 모든 PC들을 그 피처로 사용해서 수행한 결과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진행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성능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포메이티브한 피처의 개수를 스플릿하는 것 때문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맥락에서 피처를 스플릿하지 말고 모든 피처를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에 모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궁금해서 추가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고 진행한 결과는 코드를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실험한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성능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각 케이스별로 10회 반복을 수행을 했고, 그 비교의 척도는 어차피 생성한 데이터 자체가 밸런스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큐러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1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드 데이터를 5%, 10%, 20%를 증가시켜가면서 피처의 개수는 고정한 상태로 평가를 한 거고, 그리고 2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드의 퍼센테이지는 5%로 고정을 하고 피처의 개수를 10개, 20개, 30개를 증가시켜가면서 수행한 결과입니다. 제가 코드 트레이닝의 그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제가 만들어 본 코드 트레이닝이 단일 모델보다 성능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나온 결과를 보시면 단일 모델의 랜덤 포레스트가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한 그 이유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단일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성능평가를 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에서 짝수 번째에 있는 것들이 최종 성능평가는 단일 모델을 사용했을 때 최종 평가 결과로 이제 나오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PCA를 통해서 피처를 익스트랙션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해봤던 방법이 피처 수를 스플릿하지 않고 각각 그 클래시파이어에다가 모두 적용시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제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제안하는 방법들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랜덤 포레스트의 단일 모델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코트레이닝을 구성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성능의 차이가 워낙 많이 발생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하나 좀 더 우수한 클래시파이어 하나 사용해서 최종 예측을 하는 경우가 여기 짝수 번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피처를 전체 피처와 PC로 추출한 피처를 같이 사용하는 코트레이닝의 경우도 랜덤 포레스트보다는 성능이 우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레이블 데이터가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PC로 추출한 그 PC의 결과가 그 인포메이션이 많이 부족한 것이 원인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피처 레이블드 개수 퍼센트가 낮은 경우에는 클래시파이어를 하나만 사용한 경우와 두 개를 다 사용한 경우의 퍼포먼스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수를 변경해 가면서 평가를 진행했는데, 그 1번 실험과 마찬가지로 뭐 단일 모델에서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우수하게 나왔고, 피처 개수가 가장 적은 10개의 경우에서는 코트레이닝은 기본적인 코트레이닝이 성능이 우수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트레이닝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보다는 못하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네이브 베이지스 클래시파이어보다는 단일 모델보다는 좀 더 성능이 우수한 걸로 결론이 났고, 그리고 피처 스플릿에 의한 클래시파이어 성능 저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코트레이닝의 성능 개선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일단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